안녕하세요. 따라하면 부자 되는 따부TV 용사부입니다. 오늘은 찐 구독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기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독자, 찐 구독자분이시죠? 오드리.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독자님은 럭셔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럭셔리입니다. 오늘은 따부TV 원래 경제 그리고 투자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맷을 바꿔서 찐 구독자분들과 자유롭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맛이 어떤지 한번 드셔보시죠. 네. 맛있어. 우리 찐팬분들 오랜만에 뵙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기쁨님. 요즘에요? 네. 여행 가느라고 여행 다니느라 시차 적응이 안 되네요, 지금. 시차 적응이 지금 안 되는 거. 이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그 요새 해리스 트럼프 맞불 아주 재밌던데 미국 혹시 갔다 오셨나요?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중국 갔다 왔어요. 중국도 핫하죠? 근데 네. 미국하고 중국이랑 별로 안 좋지 않아요? 아주 안 좋죠. 뭐 제가 보기엔 세계 1등, 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1등 자리를 중국이 넘버는 꼴을 미국이 못 보는 것 같아요.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근데 해리스하고 지금 트럼프하고 지금 맞불 작전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이제 뭐 해리스가 됐을 때의 경우와 또 트럼프가 됐을 때의 경우를 봤을 때 또 증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흐름이 가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거 참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전반적으로는 대선 전까지 기존의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주가가 반드시 올랐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정권이 이제 바뀌는 경우가 많았죠. 가장 최근 핫한 그 여론조사 그 자료를 봤더니 해리스 51% 지지율, 그다음에 트럼프가 46%, 해리스가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질문, 여기서 질문. 최근에 중동전이 조금 이슈가 되면서 지금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기존에 뭐 미국에 있는 연령층들도 보면 뭐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전쟁에 대해서 또 보는 뷰도 각각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투표하시는 분들의 표가 많이 또 갈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평화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전쟁을 종식시킨다라는 쪽으로 간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낫습니다. 트럼프는 원래서부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러브 전쟁 바로 끝내버리겠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종식시키는 데에서는 트럼프 쪽을 많이 보고 있죠. 해리스 쪽은 약간 강경하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이어가자면, 지금 대선 구도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됐고, 그다음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쪽에 둘 다 공통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추구하는 방향, 그렇죠. 공통점이라던가, 아니면 해리슨이 됐을 때, 트럼프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그 확실한 거 같은 거, 핵심 포인트 쪽집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네네. 저희도 한잔 하고 할까요? 네네, 한잔 하시지 뭐. 일단은 해리스가 되면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든이 했던 정책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 큰 굵직하게 가는 정책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2차 전지나 뭐 이런 것들이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해리스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지. 난 딱 하나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요 분야의 뭐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정부 지원 정책을 통해서 상당히 강화시켜 왔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 IRA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그 근간이 되는 건데, 그런 정책을 확실하게 이어받아서 해리스가 되면 계속 진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2차 전지
쪽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빠질 만큼 빠졌다. 아직 실적은 내지 못하고 있으나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다. 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제가 특히 보고 있는 게 삼성 SDI 전 고체에서 우리나라 제일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응급제 쪽에는 실리콘이 들어간 실리콘 응급제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했던 지금 지질이 궁상을 떨고 있고, 태양광 풍력 좋아 보이는데 발전소를 제일 빨리 지을 수 있는 분야가 어디다? 태양광이 제일로 빨리 지을 수 있거든. 근데 지금 급해, 미국은. 왜? 우리 삼성전자도 가서 공장을 지어줘? 외국에 있던 미국 공장들도 다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이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전력소가 늘었고 더 왕창 늘을 예정이거든. 그래서 관련된 현대 일렉트릭 변압기 쪽, 그 다음에 발전소 측면에서는 태양광이 탄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그 해리스가 되면 지금까지 내가 말한 친환경과 관련된 것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한 만큼 상승폭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항공우주, 현대 로템,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주 좋아 보입니다. 다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좋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조지표 같은 거 써가면서 하단 부분에 사고 상단 부분에서 파는 그런 전략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누가 되든 좋은 거 있잖아. 누가 되든 좋은 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덴마크의 시가총액 1위 기업 위고비라는 살 빼는 약이, 주사약이 있어요. 노보노디스크인데, 이 노보노디스크 위고비만 보면 유럽에서 처방할 때보다 미국에서 처방할 때가 몇 배가 비싸다. 우리도 이제 위고비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거 한 달치 그 용량이 뭐 400만 원인가 뭐 이 정도 들 것이다. 당뇨병 약이거든. 근데 그게 이제 진화해서 적응증을 넓혀가지고 살 빼는 약으로까지 이제 간 건데,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심각한 병들이 많잖아. 근데 그런 약들이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아파도 그 약의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는 것도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 그거를 해리스도 트럼프 약간 더 세게 기분 나빠해. 왕창 인하를 하겠다. 근데 그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약값을 가장 화끈하게 인하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를 제공하는 제약사를 압박한다?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경제국가에서 그럴 수는 없지. 너들이 좀 더 생각을 해봐. 많이 팔리게 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근데 이제 제약사에 욕심이 있으니까, 영리 기업이니까. 그런데 자, 특허가 만료가 된 엄청나게 시장 규모가 큰 그 약을 어떻게 싸게 복제해서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잖아. 바이밀러 시밀러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미국은 자국 내뿐만이 아니야. 바이오 복제약을 굉장히 우대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또 더 좋은 측면은 뭐야? 미국이 중국 싫어하잖아. 자, 그러면 이런 제약 바이오 쪽만 보면 뭐래? 생물보안법,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이런 것들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약값의 인하, 이런 거를 유도를 시키는 거든. 위탁 생산이라고 그러잖아. 삼성바이오 이게 세계 4위 정도 하는데, 위탁 생산은 제약사가 만들어 달라면 그냥 그대로 만들어 주는 거야. 근데 그것도 반도체 만드는 기술과 비슷해가지고 3위가 어디냐면 우시바이오야, 중국에. 거기랑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라고, 미국이. 그러면 어때? 삼성바이오가 큰 이득을 볼 것 같지? 물론 약간 시간은 걸리겠지만 삼성바이오의 성장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100만 원이 넘었지. 지금 좀 떨어졌는데 황제주에 등극을 하고, 그리고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PR은 높지만 성장성이 우수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나도 그거에 동의를 하죠. 이것도 저가에 사고 고가에 파는 건데 계속 들고 있진 말고 100만 원 넘었을 때는 좀 팔아주고, 그렇게 해서 정도 하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 인하가 드디어 일본 말고 전 세계가, 이번에 이제 비컷이라고 0.5%를 내렸는데 미국이 이거 한 번으로 끝난다고 보진 않거든. 미국 내에서 채권 트레이더, 그걸 금리 트레이더라고 하는데, 트레이더들이 보는 패드 워치라는 게 있어. 걔네들이 잘 맞추잖아. 그래서 그걸 항상 참고를 하는데, 그거를 보면은 향후 한 1년 안에 2% 정도, 물론 나눠서 인하를 하겠지, 더 인하를 하겠다. 시장은 더 반응해서 미국채 10년물, 2년물이 더 떨어졌지만, 그러면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지금 초입 단계네? 자,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금리 인하 시기에 그 가장 혜택을 받는 업종이 뭐야? 제약 바이오거든. 특히 바이오주들. 제약 바이오 볼 때 세 가지를 봐야 돼. 신약 개발 능력이 있는 건지, CDMO, 삼성바이오처럼 잘하는 건지, 바이오 시밀러, 셀트리온처럼 그런 기업들은 주목해야 돼. 한올 바이오파마, 셀트리온.
응? 그걸 집중해서 봐야 돼. 그렇게 해서 보면은 좋고, 그다음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둘 다 우호적이야. 암호화폐에 대해서. 비트코인, 즉 암호화폐 관련주, 지금 현물 ETF 저기까지 이더리움까지 허용을 해줬잖아. 그거와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어요. 뭐 갤럭시나 머니트리 뭐 이런 것들 괜찮아.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그런 것들이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제약바이오 부분하고 암호화폐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다 그러셨잖아요. 아, 사부님 요새 네. 밸류 지수가 네. 생겼잖아요. 생기면서 엄청 이제 핫해지면서 엄청난 또 저기가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저 궁금해요. 뭐 한국거래소에서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